성리학의 변화부터 갑니다. 두 번째 좀 봐보세요. 17세기 의학이 발달하다가 연관되는 거야. 연관돼요. 17세기 의학이 발달됐다. 주자성리학이 절대화, 별표. 주자성리학이 절대화됐다. 어떤 학문도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주자성리학이 절대화되었다. 밑에 윤유 봐주시 바랍니다. 박세당, 그 다음 오른쪽에 주자라는 인물도 같이 봐주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윤유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윤유, 박세당, 이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 얘기할게요. 주자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주자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주의가 얘기하는 걸 절대적으로 봤다는 거지. 근데 윤유와 박세당은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주의만이 유학을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냐는 거야. 쉽게 해서 유학을 엇부리다는 게 성리학이잖아, 그지? 어찌하여 주의만이 유학을 성리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해설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주자만이 해석을 하는 것을 윤유와 박세당은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근데 신분제의 사회에서 성리학에 대한 부분을, 즉 주자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조선시대라고 하는 후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고 희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쏘리. 사문난적이란 우리 문파를 배신하고 난접스러운 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사대부 세력들 배신한 난잡스러운 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거합니다. 유배를 보내든가 관직을 박탈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생활을 못하게, 정치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유와 박세당은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윤유는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윤유가 비판하죠. 송시열과 술을 한잔 먹으면서 고향 친구니까.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이렇게 평상시 안 했던 얘기 이렇게 불쑥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치중진담 이렇게 엉터리 사장을 쓰잖아요. 치중진담 이렇게 해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윤유가 송시열에게. 똑같이. 아니, 왜 주의만이 유학을 번역할 수 있다고,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송시열이 술 먹다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너 따위가 어찌 주자를 비판할 수 있냐고 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송시열과 등을 지게 되면서 윤유가 같은 충청도 지역에서 동문수학했던, 어떻게 보면 연치 동창 동문이잖아요. 이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송시열이 제거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자, 윤유 보겠습니다. 윤유가 뭐라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료 갑니다. 나의 저술우도는 주자 해석과 다른 이설을 내놓으려는데 이따기보다는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난 제자의 예를 갖추었더라도 감히 구차하게 내동하여 전혀 문제점을 해소하기를 구하지 못하고 찬탄만 하고 앉아있지를 못했으리라. 반드시 반복하여 질문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기대했을 것이다. 같은 얘기죠. 어찌하여 주자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질문을 할 것이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빈출 사료라고 하죠. 두 번째 사료가 되게 빈출이에요. 빈출 사료입니다. 다시 읽어갑니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는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 맹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 엄청난 거죠. 그잖아요. 주자 너는 모를 거야. 근데 공자, 맹자가 내 얘기를 들으면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리지널을 인정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론이죠. 그러니 송시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윤유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었다. 박세당 밑에 4번입니다. 정치적으로 소론계입니다. 소론계 밑줄 긋습니다. 박세당은 소론계로서 윤중, 박세자와 빈번하게 교류하게 됐다. 윤유와 비슷한 시기에 주작을 비판하였다. 1703년 사변록을 저술하여 사변록이 밑줄 긋습니다. 주작을 비판하고 독자적 견해를 밝혀 노론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다. 박세당은 관적을 삭탈당하고 옥가로 유배형을 받았으나 2년 후에 상소로 유배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양명하게 전례가 가겠습니다. 이 향의 비판으로 본격적인 수용은 17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양명학이란 밑에 봅니다. 명나라 석학 왕수인이 호는 양명입니다. 왕수인 호가 양명, 그리고 성리학을 비판하는 전습록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풍을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봐보자. 성리학과 양명학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지? 자식, 모기 와서 물고 있는데? 못 봤지? 대낮에 뭔 짓이 이게? 모기 뜯길 수가 있냐, 이렇게? 빨개졌어, 지금. 자, 성리학 봐봐. 신분질서를 인정하는 학문이죠. 지금 조선의 신분질서를 이걸 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조물주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가정법의 이품이다. 있다면, 조물주는 사람을 만들었지, 그지? 그런 사물을 만들었는데, 신분제를 만들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그죠? 고로 뭐야?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신분제를 갖다가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성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동네가 어디겠어?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이겠지. 그죠? 그럼 양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러다가 사람이 없는 게, 그게 가장 가까운, 서울에 가장 가까운 곳이 강화도였던 거예요. 강화도에서 양명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에서 공부한다 해서 어떻게 뭐라 불러? 강화 학파라고 얘기해요. 강화 학파라고 불러요. 근데 소문 내고, 우리 양명학 공부하러 오세요. 뭐 인천에 와가지고 홍보할 수 있어? 전단지 뿌릴 수 있어? 프랭카드 걸 수 있어? 못하지. 그래서 강화 학파라고도 하고, 이걸 가학적 학풍이라 불러요. 집가짜야.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정도의 학문으로밖에 개성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전단지 뿌리고 막 데이터지고 홍보하고 이러지 못한 뜻이야. 왜? 양반들이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서로 소문 없이 아는 사람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제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정제도부터 다음 페이지 보면 족보가 쭉 만들어질 겁니다. 처음에 되게 잘 나와요. 성리학이 뭡니까? 양명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은 신분제 사회를 갖다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는. 양명학은 신분제를 갖다 부정하는 것들. 그냥 서울에 살 수 없지. 그래서 시골로 강화도까지 와서 생활하는 사람.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전습록변, 별표. 조선 중기 이항이 왕수인의 전습록을 읽고 그 중심 문제를 주자학적 관점에서 조목별로 비판한 것으로 이항은 왕수인을 치우하시고 어긋난 학술, 억세고 삐뚤어진 마음, 장황하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변론을 지녔으며 이 니를 해치고 천하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이단을 규정하였다. 이항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구분하시면 돼요.
전습록은 양명학의 이론서예요. 전습록변이 붙으면 뭐야? 양명학 비판서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시면 돼. 전습록은 양명학 이론서. 그걸 비판하는 게 전습록변이 붙으면 비판서가 되는, 이양의 비판서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전습록인지 전습록변인지 구분하라고. 전습록 이론서, 전습록변, 이양 선생의 비판서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특징갑니다. 양명학은 지행합일에 밑줄 긋습니다. 지행합일. 자, 봐보자. 성리학은 선지후행. 양명학은 지행합일. 이것도 가끔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지식을 득하고 후에 행동하자는 뜻이에요. 양명학자 봤을 때 언제까지 지식을 획득하고 언제 행동을 옮길 건데 이제 한 100년 걸리겠다. 양명학자들이 지식을 얻은가 동시에 행동을 같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네, 성장은 너무 늦다는 거야. 네, 지식을 익히고 내가 몸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지행합의를 주장하고 선지유행을 비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학과 향성, 정제두를 밑으로 보죠. 정제두, 가학자 각풍이었다. 인천에다가 서울에 전단지 못 뿌렸다고, TV 광고 못 냈다고요? 가학자 각풍이다. 정제두, 존원, 만물제설 등을 통해서 양명학의 체계를 접어갔던 책들이고요. 정제두는 왕양명의 친민설을 수용하여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제로 상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지 폐지를 주장했다. 신분지 폐지 주장 밑줄 보시면 돼요. 치양지설.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조물주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람을 만들었지 신분제를 만들지 않았던 이걸 치양지 또는 양지설이라 불러요. 치양지 또는 양지설이라 부릅니다. 지행합일 설명드렸죠. 비판하는 거죠. 선지후행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공부를. 지식을 행동과 동시에 이동했으면 되겠다. 됐죠. 선생님이 선지후행을 하게 됐으면 여러분 못 가르치겠죠. 왜? 공부가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얻은 것 동시에 같이 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충분히 이해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명학 계승, 일제강점기의 이건창, 이건방, 김태경, 박은식, 정인보. 이 사람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건창, 이건방 이렇게 여기 좋아요. 이건창, 이건방.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한말에 박은식, 정인보가 우리 마지막 양명학자들이죠. 이양 비판, 전승록변은 아까 설명드렸죠? 네. 비판서입니다. 양명학 비판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강화학파의 도표 한번 봐주세요. 제루의 정제두 알아야 돼요. 정제두. 그 다음에 이광사 봐. 이광사 오른쪽에 상단에 이거 동국진체를 쓴 사람이죠. 이광사 하면 동국진체 글씨를 되게 큰 글씨를 잘 썼던 분. 절간에 대웅본전 대웅이 커다란 글씨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글씨를 잘 썼다. 누가? 이광사가. 네, 광사의 호가 언교에 그래서 언교체라고도 해요. 이광사를 호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교.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자를 원교체라고도 해요. 오케이?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동국진체라고도 불러요. 네. 우리나라 진짜 글씨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긍익도 잡아야 되겠죠. 이긍익. 이 사람이 책 썼죠. 뭐죠? 연료실 기술이라는 책을 썼죠. 연료실 기술. 연료실 기술은 어느 시대 책인가요? 당군 할아버지 얘기인가요? 고려시대 얘기인가요? 조선시대 얘기인가요? 고려예요? 찍은 것 같은데 선생님 느낌이? 아니요. 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연어라는 말은 그러하니 그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쓰는 방식이에요.
이건 겨우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조선사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 중에 유일하게 이 글씨체를 뭐라 불러요? 기사 본말체라 불러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대부분 역사책 하면 당군부터 고려 말까지 또는 뭐 조선 말까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단 말이에요. 함정 판단 말이야. 연료실 기술 되게 함정 가장 많이 파는 책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책 내용 중에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당군 할아버지부터 고려 말까지 이거 나오면 항상 생각해 보라고. 연료실 기술은 아니에요. 조선사예요. 조선사예요. 그 시대 표현으로 조선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당대사, 현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 시각으로 어떻게 조선사가 되겠지. 함정 되게 많이 파는 책입니다. 그럼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죠. 이건창, 이건빵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박은식 선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밑으로 이제 박은식 같은 인물들이 밑으로 들어가는 대한제국식의 이제 박은식 선생들이 양명의 핵심 인사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볼까요? 서양 선교사들이 16세기에 중국에 소개하였고 사신들을 통하여 조선 17세기에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대표적인 인물 벨테브레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자, 동그라미 3번 가봅시다. 옆에 있는 그림 여러분 봐주시고 벨테브레이 우리나라로 기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하나 갖게 됐고요. 조선 이름이 박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벨테브레이 이후에 하멜이라는 사람도 제주도에 표류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훈련도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만들게 하였고요. 근데 하멜은 그 강진으로 유배 보냅니다. 써놓으세요. 하멜은 강진 유배. 화살표 하시고 일본 탈출, 일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하멜이 좀 치욕적인 걸 겪었습니다. 그 하멜 표류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하고 우리가 생김새 좀 다르잖아요. 지금에 우리가 서로 인정하니까 뭐 문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멜이 왔을 때는 서울의 양반들이 이상한 짓을 좀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이 하멜 표류했던 그 하멜 포함했던 제주도 표류했던 인상 한 20여 명 됩니다. 대표한 사람이 하멜을 얘기하는데요. 왜 이 사람이 책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남겼기 때문에 하멜을 대표로 얘기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외국인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식사 대접하려고가 아니고요. 런웨이 시켜요. 모델차를 런웨이 시킨다고. 야, 걸어봐. 뒤돌아봐. 옆으로 서봐. 이거 하고 있다고. 왜?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하고 있다고. 구경하고 있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뭐 서양에서 항상 뭐 인종차별이니 뭐니 되게 많잖아요. 동양인에 대해서 눈을 막 찢은다든가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하늘 표류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지네들은 껄껄고 울지만 우리도 속을 다 알고 있다.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인종차별한 당을 누가 모를까? 세상에 다 알지. 생각해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국 갔는데 누군가가 날 인종차별하는데 말로 막 까불고 웃고 하는데 딱 느낌이 올 거 아니야. 인종차별하는 거야, 이 자식들이. 금방 알게 되게 기분 나쁘고. 이거 책에 다 남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선진 학문과 기술을 가져온 사람들. 공짜로 날로 먹을 수 있었어, 우리가. 그 선진 기술과 학문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걸 내팽에 쳐버렸다고. 강진을 유법화했다고. 이유는 청나라 사람들이 오면 무서워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이 보면 이 새끼들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뭐 새로운 무기 만들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 사람들을 그래서 유배 보내버린 거야. 대신에 일본으로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강진에 가보면 이네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네덜란드식 그 혹시 이거 아세요? 물길을 트는 우리 논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 게 있잖아. 도랑이란 게 있잖아. 이게 네덜란드식의 도랑을 만들어놨고요. 담벼락을 쌓는데 네덜란드식의 담을 쌓았어요. 우리 전통 담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돌 놓고 흙 중간중간 넣어서 올리는 거거든. 근데 완전 달라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강진 가면 그런 거 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또 요즘에는 강진 하멜이 왔던 그 지역에 보존을 잘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놨어요. 말해봐야 필요 없지, 여러분들. 갈 일이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일본 애들이 정보를 다 빼들었어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하멜 표력이 다 기록해서 조선은 우리를 망쳤고 일본은 우리의 정보를 다 빼가더라.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하멜 표력이라는 걸 적었어요. 왜 적을게요? 아니 월급을 못 받았잖아. 회사에 취직해서 홍콩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아파트를 통해 일본에 물건을 갖다 팔러 간 사람이야.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내가 억류돼서 월급을 10원짜리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인 어떤 사고를 당해서 탄 게 아니란 거야. 표류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그 월급은 직장에 나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일종의 보험이야, 쉽게 해서. 우리가 보험사에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교통사고를 했을 때, 아이고 합니까? 저 멀쩡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겠어. 저 멀쩡한데요? 저 바로 집에 갈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아파도 어떻게 병원을 누워야 되잖아. 며칠씩 누워야 되잖아. 왜? 보험금 받기 위해서. 일종의 가짜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잖아. 돈 받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에다가 우리 조선에 되게 나쁘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네. 책을 혹시 읽게 된다면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좀 읽어보실 것. 이해가 100% 맞다하지 마시고 객관성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겠지만 염려스러워 살기. 실학의 등장. 실학의 등장 보세요. 붕당의 대립 격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교조와 현상, 가로처럼 했습니다. 우리 성리학, 유학을 종교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다들 반반이야. 유학이 종교 아닌가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교도 종교인 척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교조라고 불러요. 한자로. 종교 아닌 것이 종교인 척한다. 교조 현상이라고 불러요. 주자 성리학의 극복, 사회 문제와 모순의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갑니다. 이수광, 지봉유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지봉유설. 설의 동그랑 치면 됩니다. 설이 들어간 책은 무조건 백과사전입니다. 마테오 루치 천주시를 처음 소개했다. 카톨릭을 처음 소개했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천주교를 처음 소개했다. 한백겸 동국지리지, 역사 지리서입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와 지리를 고증했다. 즉 이미 이거 설명드렸던 부분이다. 어떤 지명을 하나 가지고 그 지명을 찾아가는 역사 공부하는 방법이 한백겸 방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동국지리지예요. 어떤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그 지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찾고 중국 사전 다 찾아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지명은 여기에 있더라는 거야. 그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에 있더라는 거야. 즉 이 지명을 찾아봤더니 이 지역이 발해의 땅이었다는 거야. 즉 러시아의 일부가 발해의 땅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지명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게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입니다. 훗날 누구도 얘 같은 짓을 합니까? 정약용도 이런 것을 해요. 정약용도 공부하다 보니까 지명이 우리나라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찾고 봤더니 여기 베이징 옆에 있더라는 거야. 그럼 고구려 최고 전성기 5세기에 강개토에 다녔던 장수왕 시기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을 갖다 오늘날의 베이징 부분을 우리나라 일정 기간 통치했을 것이라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명을 통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질문을 할까요? 인주는 어디에 있나요? 청주, 충주, 원주 할 때 인주는 어디에 있나요? 네, 한 사람 여기라고 얘기하네요. 인천의 지명이 인주예요. 네, 이자겸이들 인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지방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 지역의 지명을 얘기해 주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근데 한 1년 지나면 또 물어보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니네 지명이 뭐 있냐? 네?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자기 동네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뭐. 여기 뭐예요? 원래 지명 뭐예요? 이 동네는? 남구예요? 미추홀구예요? 여기가? 미추홀구잖아요. 미추홀구는 여기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누가 살던 곳이죠? 원조가 살던 거예요? 비류가 살던 거예요? 비류가 살던 것이잖아요. 원조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불러? 비류백제로 불러서 인천 지역을 삼국시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오케이? 쌤, 저는 동구에 사는데요. 저 북구 관계없어. 여러분 같은 지역이니까 알아야지. 이게 비류백제 지역. 미추홀 명사 붙여야 되겠죠? 얼마 남아있지 않는 고구려 말 중에 하나예요. 네, 미추홀 이렇게.
넘겨보세요. 유몽인, 어우야담,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네요. 유통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유몽인. 허균, 홍길동전을 저술하였다.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고 호민론을 주장했다. 이거 유저련에서, 유제로 밑에 있죠? 유저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호민에서 호자가 호골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영웅 호골들이 사회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들, 영웅을 내는 줄은 따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네들에 의해서 중심이 돼서 사회를 끌고 가야 된다. 리더들이 해야 된다. 허균. 강해군 시기에 홍길동전 편찬한 인물, 편찬한 홍길동전 실존 인물입니다. 아시죠? 실존 인물을 쓴 겁니다.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인 거 아시죠?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 네, 남인의 총수 역할도 했죠. 허엽. 누이가 있죠. 누나 허난설헌. 소설로 유명하죠. 이게 허균이죠. 이제 홍길동전이죠. 허난설은 좀 불운의 아이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요. 조선시대 여성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되게 불운으로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어요. 대신에 문제는 결혼에 대한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남편이 맨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보다 뛰어나지 못하니까. 못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 똑똑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매일 안고 다녀야겠다. 등짐 쥐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허난설이 되게 글을 잘 썼어요. 근데 남편으로부터 되게 박대를 받았고 시댁으로 되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빨리 단명하게 되거든. 근데 이분이 쓴 글이 중국으로 건너가요. 청나라를 건너가야 돼요. 청나라에 대박이 난 거예요. 추사 김정희처럼. 왜? 아니 조선의 여인 쓴 글씨인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청나라에서 BTS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그죠? 그렇게 해서 알려진 인물이 여기고요. 허정은 남인으로서 정치인인데 이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혹시 강릉 가보신 분 있나요? 강릉? 초당두부 먹어봤어? 네. 이분 때문에 초당두부가, 이 사람이 호가 초당이에요. 네, 자기 처갓집이 또 강릉이니까. 강릉에 갔더니 되게 콩농사가 되게 많아졌어요. 콩으로 먹는 것을 아무도 이걸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두부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호를 따고 초당두부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마트를 갔거든요. 롯데마트를. 집 앞에. 초당두부가 있더라고요. 초당두부를 하나 샀지. 와이프 뭐라고, 뭘 그걸 사. 초당두부 먹어봐야지. 본인은 본인이 사던 것 있잖아. 매일 사는 게 있잖아. 품목이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네. 대부분 시장 가면 호수가 있잖아. 딱 꼭 사는 것만 사잖아요. 이거 사. 왜? 사. 먹어봐야지. 우리 초당도 강릉가에 먹는데 말이야. 이걸 마트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먹어줘야 돼, 이건. 참 별일이라고 샀어요. 먹어본 결과 별거 없는데 뭘. 그게 그거구만. 그래도 먹어봐야지. 그렇지 않나, 사람이?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욕심 나더라고. 먹어봐야지 뭐. 혹시 나중에 강릉 가면 사장님 그때 얘기했던 게 요거구나. 지금 허씨집안하고 관련되어 있는 두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주말에 마트 가걸라? 찜. 오케이? 엄마가 그거 보았더라. 엄마 이거 먹어봅시다 오늘. 서민들도 먹어봤더니 우리 하나 먹어봅시다. 비싸잖아. 하나 먹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억나는 거야. 이렇게 역사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허목가입니다. 허목. 기연을 통해 왕과 육조의 기능을 강화, 중농정책 강화, 난전 금지, 부세 강화, 강화 등을 주장. 왕화가 뭐야? 오타 같다. 왕화가 아니라 강화. 수정 좀 하자. 왜 이렇게 배웠지? 농촌의 자급자족인 경제를 지향했다. 일단 허목의 기현 정도 몇 줄을 보시고 허적, 허목은 전부 남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된다. 남인 출신들입니다. 송시열에게
제압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허적 허목 유전자가 아웃되죠? 유학사건, 일명 경신한국으로 허목 허적이 정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노론들에게 제거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학의 주요 개념은 경세치용, 세상을 경륜한다는 말로 이용우생, 백성의 쓰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실사구시 등등등. 오른쪽에 실학자들을 한 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농학과 갑니다. 중농학과 또는 경세치용학과라고 합니다. 유형은 갑니다. 유형은 이 사람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인물인데 정부에서도 계속 콜해요. 간직을 주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전라북도 부안에 숨어들어서 평생을 살아요. 처사로 살아요. 글 쓴 책이 반개수록이에요. 균전론입니다. 빈출. 산업공상 직업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한다. 사농공사, 선비, 농민, 수공업자, 상인 순서대로 n분의 1을 주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제일 앞에 누가 있어? 사자가 붙어 있잖아. 사대부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목은 균전이자 균이랑 모두 다 n분의 1을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산업공상에 따른 균전론이야. 그러니까 양반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논리 자체가 모순인 거지. 그렇지 않나? 균전론인데 산업공상이잖아. 사대부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하고 균전론이 모순인 점이 돼요. 이게 빈출이에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했다. 토지 기준으로 여격 부과하고 민생안전, 국가 재정 각종을 도모했다. 조세개혁, 종래의 결부법 대신에 경부법이 줄었습니다. 결부법 대신에 결부법은 수확량에 따른 기준이고 경부법은 면적 기준이다. 이 경부법은 고구려인들이 쓰는 방식이고 결부법은 신라인들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백제도 있었죠. 백제는 두락제예요. 백제는 두락제. 파종량에 따른 징수 방법을 두락제라고 하죠. 요걸 썼는데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각 나라별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 경무법, 두락제, 결부법. 다시 갑니다. 경무법, 면적을 기준으로 다 적혀져 있죠?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건 수확량에 따른 징수. 이런 게 나올까 싶기도 한데 나와요. 그래서 그걸 대비 선생님도 모의고사에 가끔 내기도 합니다. 살짝 바꿉니다, 제가. 뭐라고 바꿀 것 같습니까? 유형원은 경무법 대신에 결부법을 쓰자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살짝 바꿔버리면 다 틀린단 말이야. 리음은 군사와 교육, 개혁, 자영농을 바탕으로 병농일지, 군사조직과 산업일지 교육제를 주장한다 했다. 밑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 가보겠습니다. 송호 이익. 설자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설 일단 백과사전입니다. 성호는 이익의 호입니다. 오케이? 이익의 호입니다. 그리고 이익의 제자들 갖다가 성호 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강목에서 안정복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성호 학파라고 불러요. 이익의 제자들이 학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한전론 별표를 한 3개 가야 되겠습니다. 빈출입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한 영업전을 지급,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 자, 볼까요? 이게 영업전이라는 거예요. 요건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의 생계를 얘기해요. 대신에 이건 매매를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죠. 돈을 만질 수 있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한전론이에요. 한전론은 이렇게 오죠.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은 최소 토지를 보유한다는 뜻이에요. 자, 대신에 한전론이 또 있어요. 페이지 넘겨보면 박지원의 한전론이 따로 있어요.
이건 맥시멈이에요.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해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토지를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박지원의 한전론, 성호 이익의 한전론과 구분해. 분명히 헷갈릴 거거든. 한전론이니까. 똑같은 한전론이니까. 한자 같으니까. 여기는 미니멈, 여기는 맥시멈이야.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정해줘야 된다. 맥시멈,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대로 토지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2022년 기출이죠, 이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냥 다 맞으라고 줬어요. 맥시멈만 알게 되면 다 푸는 문제였습니다. 미니멈이지 맥시멈이지 구분하니까 똑같은 한전론인데 내용이 다르다. 이어서 갑니다. 고리대 합해폐단 주장, 한국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 시대의 부패상이죠. 고리대, 합해, 한국, 그 다음에요. 역사서 소술 제시. 뭐 이게 지금 또 나올 때가 됐죠. 나온 지 한 10여 년 됐죠, 벌써. 역사운동이 선승학교의 두 동률이 아닌 시세에 의해 결정된다. 시세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문화사 파트 되게 많이 나오죠. 역사 파트에 되게 많이 나온 게 이익입니다. 이익은 역사서가 한 권도 없어요. 본인이 쓴 역사서는 없어요. 근데 이익이 제자를 교육할 때 내용이 시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삼국사기 보시면 김부신 삼국사기 고고백 신라잖아요. 여기는 신라 중심의 역사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신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는 아니죠. 최종 승리한 사람은 신라지만 최대로 강성했던 인물은 고구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구려 역사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인 겁니다. 아니 왜 김부식은 신라 중심을 썼지? 알고 보니 이 자식이 신라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즉 어느 나라가 가장 파워 있었느냐, 강성했느냐 그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세론이에요. 이걸 가장 제자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안정복이 되는 거죠. 이걸 실천하는 게 안정복 제자예요. 그 제목이 뭐죠? 동사 강목인 거예요. 동사 강목 누굴 가장 반영했겠습니까? 자기 스승의 뜻에 따라서 어디를 중심으로 삼겠습니까? 고구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제자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시세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돼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다는 걸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다닐 때 스승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스승이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래. 똑같이 하고 있구나 내가. 설명도 어떤 게 똑같이 하고 있어 내가. 쉽게 여러분 메시지 전달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우리 애들이 가르쳤던 사람 똑같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어. 답습하고 있어.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익과 안정복, 동사항목을 볼 때는 내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오늘 똑같이 하고 있구나. 네. 나중에 여러분들 조카나 동생들이 이걸 혹시 물어보면 설명하잖아요. 선생님 배운 일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 네. 알았지? 똑같이 있는 그것도 물어본다. 이해 갔지? 똑같이 물어봐.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와우 이거 봐라. 속으로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육점론, 우리 사회를 접목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기교. 기교에는 다시 보시죠. 사치와 미신, 그 다음에 승려, 게으름.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육점론을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진 않아요. 대신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패전론이 있나 여기에? 위에 니은번에 고리대 밑에 합해폐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하거든요. 합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패전론은 육점론에 포함된 유분을 물어본다고. 아니에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 육점론은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 출제자 이것도 딱 나와 있어. 패전론이 육점론 안에 포함되니까 유무만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아요. 별도의 문제예요. 육점론이. 육점론과 패전론은 별도의 문제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개인적 배경, 몰러간 경기 남인, 치읓입니다. 경기 강조의 근거, 연구의 전념, 성호사설, 글을 남겼고요. 백과사전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성호사설 모처럼 읽었습니다. 수준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지금 21세기 시각으로 보면 왜? 백과사전이니까 백과사전이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면서 진짜 그 시기에는 이게 백과사전이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이 읽을 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록, 정작 중요한 게 가구록입니다. 가구록에 색깔 좀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록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구록에서 곽자를 보셔야 됩니다. 콩깻묵 곽자예요. 우자는 근심 우자예요. 콩깻묵을 먹는 사람이 근심거리라는 뜻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콩 열매를 따면 그럼 이거 껍질을 벗겨요. 이것만 우리가 알맹이가 먹잖아요. 뭐 삶아서 먹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먹잖아요. 요것이 이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 콩 껍질은 소가 먹는 여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되게 좋아서. 근데 사람 중에 콩을 먹는 사람은 양반들이 먹는 거예요. 소가 먹어야 할 것을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콩깻묵을 먹는 사람들이 근심거리. 그러니까 즉 백성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뭐 개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개혁책은 전부 다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뭐에? 가구록에.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시험 트렌드는 성호사설이 아니라 가구록이에요. 개혁책에 이수빈이 주장했던 내용 개혁책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정리학용 갑니다. 책 3개 잡아야 됩니다. 봅시다. 경세유표의 표, 봉인의 서, 후문의 서였던 1표 2서라 불러요. 저거요, 그냥 1표 2서. 1표 2서. 통상 뒷표진 책이야. 끝에 표 서서 있잖아. 밑에 가로를 적으면 돼. 1표 2서를 적으면 돼. 통상 정리학용 책 1표 2서. 자, 정리학용 가봅니다. 여전제. 한 마을 단위로 토지를 집단하여 공동 경제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여전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스로 여전제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정전제로 바꿉니다. 볼까요? 공동노동. 공동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n분의 1로 구분해서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스스로 모순점이 있다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20대, 물론 30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자, 20대와 50대가 농장에 투입돼서 마을에 공동 농장에. 그럼 여러분 새벽 7시에 나왔어요. 선생님 10시에 나왔어요. 여러분 꽃게기질하고 삽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10시 넘어가자 와가지고 삽자로 가지고 몇 번 들죠. 야, 힘들다요. 그러면서 농가 가쪽에 가서 담배 피고 점심 먹고 집에 가버렸어. 나 먼저 갈게 하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10월이나 11월 달 수학이 이제 되겠지. 수학하는데 n분의 1로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가져가서 노동력 투입 선생님이 더 많이 가져서 적게 했어? 적게 있잖아. 10시에 나와서 점심 먹고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수학물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n분의 1로.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불만 있지? 이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저씨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제 막 선생이라 아저씨가 되겠지. 아저씨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모순점을 찾았다고. 여전제는 아니네. 스스로. 그래서 중국 책을 막 읽어보는 거야. 그 중국 갔더니 정전제라는 게 있는 거야. 정전제가 이거야. 한자로 좀 얘기 되면. 정제를 적어주는 거예요. 정은 이건요, 우리 역사에서 노동력의 단위예요. 그럼 정전제를 하게 되면 여전제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꾼 게 또 다른 정전제를 만들었어요. 이 정전제는 이거예요. 우물정자를 쓰는 거야.
정제제 이렇게 바꾼 거야. 자, 보자. 이거 되게 쉬워. 우물정자를 크게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우리 마을에 토지를 우물정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잡았다고. 여기 5번 잡았다고. 자, 봐봐. 1번부터 9번까지는 개별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얘기야. 일종의 뭐죠? 사유화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6시나 저녁 10시에 들어갈 거야, 집에. 하루에 막 15시간, 16시간 근로 노동에 빠져나갈 거야. 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왜? 자기 소유가 되니까. 대신 5번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경작하자는 거야. 그리고 말에 공동 쓸 수 있는 도구만 쓰자는 얘기야. 이게 정전제야. 그럼 어떻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을까 나쁠까? 기존의 것들에 비해서. 훨씬 소득이 좋아지지, 수확률이. 이게 정전제. 정약용의 생각은 정전제는 우물정자입니다. 노동력이 다니는 이 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때? 되게 쉬워졌지? 오케이. 다성별 됐지. 디귿범, 상품작물 재개를 주장했다. 상품작물 재배를 주장했다. 전통적인 농론사회의 채소, 약재, 담배가 문제야. 담배. 왜냐면 정약용이 정조의 핵심 인사잖아. 정조가 꼴초야. 정조가 담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좋은 담배를 전 국민이 흡연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막 얘기하게 돼요. 아마 그래 정약용이 아마 담배 때문에 생명을 빨리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담배가 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피시면서도 몸에 안 좋다는 걸 다 아시면서도 피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알았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한 20년 피다 끊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끊었는데 알면서도 펴요. 이거 저렇게 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피웠던 것 같아요. 담배, 상품작물의 주장, 즉 돈 될 만한 것들을 기르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논설 갑니다. 탕논, 전논, 보시죠. 탕논, 역성혁명을 제시했다.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이거 쫀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쫀노크의 사회계약설.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이 시대의 정략 이런 생각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 원목 군주제를 미리 합의체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전론, 여전제, 공동소유, 공동생산,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여전제와 정전제가 그래서 요거의 정전제로 이렇게 한자인 정전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개인적 배경, 경기 광주군 남인 일종 이걸 다 경기남인이라 불러요. 신유 바뀌었 때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되었습니다. 신유에 유익동관을 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장난칠 겁니다. 신입니까 신유가 뭐 신유 바뀌었 때 유배 갔다. 18년간 저술에 몰두, 어떤 사람은 16년 얘기하고도 하고 18년간 저술에 몰두해 500년간 500원의 책을 저술하였다. 예전에 고시 공부를 시험에 이분이 쓴 책 503, 504, 505, 506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미쳤어. 대부분 뭐 대학이든 고등학교 책이든 뭐든가 다 500원을 저술했다고 그러지 504권이 답이 돼 504권인데 504권이 뭐가 중요하고 504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정말 찌질한 문제인데 이렇게 돼요. 옛날 출제했던 쓰는데 보면 되게 한심해. 그 다음에 후세 100년 지난 다음에 후학들에 의해서 편집된 간행된 여유당 전서가 1930년대입니다. 한국학 운동을, 조선학 운동을 할 때 쓴 게 여유당 전서입니다. 여유당 전서라는 것은 정약용 쓴 책이 아니에요. 1930년대에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조선의 1930년대에 어떤 것을 가장 샘플링 했으면 좋겠는가 봤더니 정약용 서거 99집이 내년이 100년이야. 100년을 내년에 책을 출판하면 벌써 1년 전에 뭘 할 건지 구상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대표적인 게 여유당 전서야. 정약용 쓴 책을 전부 살펴보는 거야. 논문집을. 그래서 책을 한 권으로 만든 거야. 이게 여유당 전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여유당 전서는 정약용 쓴 책이 아니야. 1930년대 우리 국학자들이 정약용의 책을 갖다 모아 논문을 모아 쓴 책이 여유당 전서라는 건 사실. 이때 처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1930년대 국학운동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양의 것만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우리 것도 있잖아. 좋은 거. 그거 하자고 하는 거야. 이게 국학운동이. 그 대상이 누가 되냐. 샘플이 된 게 정약용이라고. 이해가셨죠? 이 얘기예요.
정약용을 우리가 샘플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실학이라고 이 사람들 실학자라고 부르죠. 이때 처음 실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아니 봐봐 우리 21세기 살고 있잖아. 우리가 훗날 100년 200년 뒤에 역사학자들 우리를 평가할 거 아니야. 그네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 선생님 MZ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MZ세대라고? 아니 여러분이 MZ고 나는 MZ가 아니잖아. 선생님은 그럼 공통적인 부모가 없잖아. 그럼 21세기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선생님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겠지. 코로나 세대에 코로나로서 살아남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겠지. 그러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100년, 200년 뒤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는 없지만, 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상력이죠. 네. 좋은 상상력이죠. 정량의 주의조도 오른쪽 가봅니다. 목민심서, 지방간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했다. 경세유표, 주례에 나타난 제도를 모범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 밑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기술을 수용하여 이용감설 주장했다. 이용감 밑줄고 있습니다. 서양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했다는 겁니다. 경세유표에서. 흠음신서, 형벌에 대한 얘기. 탕론,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개혁적인 인사죠. 원목, 지방간상을 제시했다. 전론, 주나라의 정전법, 균전론, 한전제를 비판하고 여전제를 주장했다. 기애론, 국악파의 주장을 수용하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 때문이다. 일명 이걸 기애론이라고 불러요. 예.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건 이런 이유이다. 정약용의 학문. 그래서 보시면 이서 1표 또는 1표 이서라고 하죠. 목민신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지리서, 아반공조 역고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발해라는 나라가 백두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까지 발해 영토였음을, 즉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까지 발해 영토였음을 정량이 기록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 박제가와 정두법을 이용하여 마가해통 밑줄고 있습니다. 마가해통. 의학서 순서 물어볼 때 최소한 이 정도 알아야 돼요. 박제가. 뒤에 나오는 이제 이재마가 사상학이 나오는데 이재마는 한참 뒤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올 거야. 마가해통,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원 뒤로 가야 됩니다. 이재마에. 지전설 주정. 지구가 돈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강 주교 배다리를 설계하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수원화성까지 가게 됐죠. 수원성 축조할 때 거중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10년짜리 공부도 2년 만에 완공되었다. 역사학, 성리학 됐고요. 정량의 여정론, 정량의 원목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사료 다 보셔야 됩니다. 기타까지 갈 겁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색경, 박세당입니다. 홍만선 산림경제입니다. 서유구 임원경제지입니다. 그 인물과 저서를 암기해야 됩니다.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서유구 임원경제지를 보셔야 됩니다. 서유구 임원경제지 보시면 첫째 줄 기억본에 백과사전의 밑줄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전혀 지어보지 못한 도시인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책을 다 기록해놨다. 우리가 음식을 못하는데도 유튜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방식과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정부가 분홍충을 하여 무전농민을 고용하여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경영하게 하는 둔전론을 주장하였다. 세도정치의 현실적 세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지주를 인정한 상태의 최소한의 처지면 실은 첫 번째 줄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모의고사 내기도 하고요. 기출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둔전론 밑줄 그어야 됩니다. 봐, 정부가 분홍충의 무전농민을 고용하여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경영하는 둔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요즘 치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아닌 게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고요. 오케이? 정부가 주도하고 여기에 양반이 운영하는 방식을 추가해야 돼요. 여기다가 5천 원에
정부가 주도하는데 양반들이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예. 하나 빠져서 양반이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공산주의가 아닌 거지. 사회주의가 아닌 거지. 오케이? 이걸 준전노예라고 해요. 최근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준전노예. 원래 7급 전형물이었는데 이게 9급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9급 모의고사에 노량진의 시험문제 대부분 다 준전노예 나옵니다. 서유구에 준전노예. 이거 하나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상학과는 다음 시간에 미루겠습니다. 오늘 중농학과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상, 상공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꼭 얘기해 주시면 여기부터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